아이폰은 역시 생폰이 제일 예쁘죠. 그렇다고 케이스 없이 쓰자니 뭔가 또 불안한데요. 싸구려 우레탄 투명 케이스는 금방 노래지고 두껍고 무겁죠. 오늘은 아이폰 12의 디자인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가볍고 얇고 투명한 클리어 케이스 5개를 직접 사서 비교해보고 저에게 어떤 제품이 제일 잘 맞을지 골라보려고 합니다. 제로스킨은 이름처럼 얇은 케이스로 인기 있는 브랜드인데요. 시그니처 6는 제로스킨의 투명 케이스들 중에서도 가장 얇은 제품입니다. 가격은 13,800원입니다. 가격대에 비해서 포장이 엄청 간단하죠. 시그니처 6는 완전히 투명하진 않고 살짝 반투명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제품을 뜯으면 표면을 보호하기 위한 필름이 붙어 있어요. 오른쪽 위에 뗄 수 있는 가이드가 있는데 여기를 잡고 떼주면 됩니다. 필름을 뗀 모습인데요. 뒷면이 살짝 덜 비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옆면의 버튼 부위는 뚫려서 바로 버튼을 누를 수가 있고, 카메라 부분은 카메라 렌즈 부분만 뚫려 있고 나머지는 보호되고 있습니다. 아이폰 12 프로에 바로 부착해 볼게요. 살짝 늘어나는 재질이라서 붙이는데 큰 힘이 들지는 않습니다. 제 아이폰 12 프로는 퍼시픽 블루 모델인데 뒷면 색감이 살짝 흐려지는 느낌이 있긴 하네요. 카메라 범프 부분도 케이스로 덮여 있는데 렌즈에 맞춰서 구멍이 잘 뚫려 있어요. 두께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얇습니다. 케이스라기보다는 두꺼운 비닐이 감싸고 있는 느낌입니다. 너무 얇아서 케이스 테두리가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홈페이지에서는 0.3mm 두께의 4g의 무게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실측한 무게는 6g이 나왔습니다. 사실 6g도 엄청 가벼운 수준입니다. 강화 유리조차도 10g 정도가 나가거든요. 재질은 말랑말랑하게 잘 늘어나고 휘어지는데요. 미세하게나마 푹신한 느낌이 있어서 어느 정도 보호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완전히 투명하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었는데요. 그 외에는 마감도 괜찮았고 착 달라붙는 그립감도 가장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회사인 제로스킨의 시그니처 7 케이스입니다. 이건 시그니처 6의 후속으로 나온 제품인데요. 가격도 18,900원으로 5,000원가량 더 올랐고 포장도 더 신경 쓴 모습입니다. 하지만 안쪽 포장은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바깥쪽에 붙어있는 보호 필름을 제거해주면 정말 깔끔하게 투명한 케이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시그니처 6는 얇긴 하지만 불투명한 게 단점이었는데 시그니처 7은 100%에 가까운 투과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그니처 6를 옆에 놓고 비교를 해보면 차이를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그니처 6가 뿌연 느낌이 드는 반면에 시그니처 7은 뒤가 그대로 비쳐 보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투명도의 차이는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 외의 차이는 시그니처 7은 이렇게 옆면에 제품명을 각인해 두었고 아래 충전 단자 구멍도 더 크게 뚫어 놓았으며 탈착을 쉽게 하기 위해서 옆면의 모서리를 잘라 넣은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스펙상 무게는 17g, 두께는 0.8mm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실측한 무게는 14g으로 스펙보다 오히려 더 가볍습니다. 혹시나 해서 다시 재봤는데도 14g이 맞습니다. 그럼 아이폰 12 프로와 결합한 모습은 어떨지 한번 볼게요. 케이스가 쉽게 늘어나지 않고 단단한 재질이지만 4개 면에 절개선이 있어서 쉽게 들어갑니다. 그립감은 재질이 딱딱하다 보니까 더 날카롭고 단단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아이폰 12 프로 옆면에 반짝이는 스테인레스도 잘 드러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번 아이폰 12 프로의 핵심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시그니처 7 케이스는 이 부분을 가리지 않고 잘 드러내줍니다. 다만 내 귀퉁이에 탈착을 쉽게 하기 위해 절개선을 넣어두었는데 이 부분이 손끝에서 살짝 거슬리게 느껴지더라고요. 혹시라도 여기를 통해서 먼지가 들어가면은 본체에 기스가 날 수도 있어서 걱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옆면에 딱 박아놓은 제품명은 상당히 많이 거슬렸습니다. 이런 거 보자고 투명 케이스를 쓰는 게 아닐 텐데 말이죠. 뒷면 카메라 부분은 땅에 닿지 않게 설계되었지만 확보된 공간이 다른 케이스보다 낮아서 다른 케이스들보다 렌즈 보호력은 약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뒷면 귀퉁이에 받침대 역할을 하는 돌기와 옆면 모서리에 절개선을 넣은 것도 눈에 띄는 요소였습니다. 시그니처 6와는 완전히 다른 재질과 느낌의 시그니처 7은 투명도를 살리면서 약간의 두께감과 무게를 희생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색 없는 투명 케이스라고 많이 홍보된 아이몰의 에어제트입니다. 사실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전부 TPU가 아닌 PC 혹은 PP 제품들이라서 TPU 우레탄 제품처럼 누래지는 황변 현상이 아예 다 없어요. 그래서 그 외의 내용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뜯어본 제품 중에서 패키징이 제일 크고 화려합니다. 가격은 18,900원이며 디스플레이 보호 필름까지 하나 들어있습니다. 막상 필름은 너무 얇고 그다지 좋은 품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죠. 정품 인증카드까지 있는데 이건 좀 과하지 않나 싶었네요. 여기도 후면에 보호 필름이 붙어있어서 제거부터 해줍니다. 후면뿐만 아니라 케이스 안쪽에도 보호 필름이 붙어있어요. 앞뒤 보호 필름을 다 제거한 뒤에 투명도를 한번 보시죠. 완전히 투명한 재질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에어제트는 카메라 범프 부분 전체를 시원하게 뚫어 놓았습니다. 대신 테두리가 충분히 튀어나와서 카메라 렌즈를 보호하도록 해두었고요. 버튼은 다른 케이스들이랑 다르게 막혀 있습니다. 케이스에 절개선을 내서 만든 버튼의 유격으로 아이폰의 버튼을 누르는 구조네요. 그리고 아래 두 군데 모서리에만 탈착을 위한 절개선이 나 있습니다. 아이폰의 윗부분을 먼저 집어넣고 절개선이 있는 아래쪽을 끼워주면 탈착이 편합니다.
버튼 부위가 조잡스럽지 않을까 걱정이었는데 의외로 딸깍이는 손맛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부분에 키홀더 등을 끼울 수 있는 홈이 있어서 다른 액세서리들을 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옆면도 확실히 투명해서 아이폰 12 프로의 스테인리스의 반짝임도 잘 보이고요. 앞부분도 꽤 많이 튀어나와서 디스플레이도 잘 보호됩니다. 아래쪽에 절개선 때문에 빼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상품 소개에서는 에어제트 케이스의 두께를 0.3mm라고 하고 있는데 실측은 못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 0.7mm 정도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또한 무게는 아이폰 10 기준 12g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구매한 아이폰 12 프로용 기준으로 16g이 나오네요. 전체적으로 재질은 시그니처 7과 비슷하지만 좀 더 심플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모의 나노핏 케이스입니다. 가격은 17,900원이고 이것도 살짝 불투명한 재질입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린 제로스킨 시그니처 6랑 비교해드리려고 했는데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보니까 비교할 필요도 없이 그냥 똑같은 제품이더라고요. 지모 나노핏 포장지에 선명하게 적혀있던 마데인 차이나를 미루어 보았을 때 아마 같은 공장에서 나온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호필름의 위치나 손잡이까지 똑같은 위치인 걸 보니까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무게마저 6g으로 똑같았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나노핏 케이스를 무게 7g, 두께 0.6mm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똑같은 제품을 두고 시그니처 6는 4g에 0.5mm로 소개하고 있네요. 아무튼 이 두 개는 어떻게 봐도 똑같은 제품이라서 지모 나노핏은 자세한 리뷰는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에어자켓 시그니처 6가 13,800원으로 4,000원 정도 더 싸니까 지모 나노핏은 선택지에서 그냥 제외하셔도 될 것 같네요. 얇고 가벼운 투명 케이스는 아니지만 비교를 위해서 애플 케이스도 보여드릴게요. 애플 정품 클리어 케이스는 뒤에 맥세이프 활용을 위한 자석이 붙어있죠. 이 녀석 때문에 가격도 비싸지고 무게도 무거워졌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딱딱한 PP 재질인데 버튼 부분 말캉한 우레탄 재질로 되어 있어요. 본체 재질은 아주 딱딱해서 구부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깨우기 쉽도록 아래쪽을 뻥 뚫어 놓은 것 같기도 하네요. 끼울 때는 위쪽부터 넣어주고 아래쪽을 눌러주면 됩니다. 애플 정품 케이스는 두께감이 꽤 있어요. 확실하게 폰이 커지고 무거워진 느낌이 듭니다. 비슷한 투명 재질인 시그니처 7과 에어제트와 두께를 비교해 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시그니처 7과 에어제트의 두께는 비슷한 수준인데요. 오른쪽의 정품 케이스를 보면은 이보다 2배 정도로 더 두껍습니다. 두께를 쉽게 가늠해 보시도록 아이폰 옆에 붙여서 보여드릴게요. 시그니처 7이랑 에어자켓 두께는 이 정도로 비슷하고요. 정품 케이스는 확실히 두꺼워서 얇은 케이스를 원하시면은 선택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앞서 보여드린 클리어 케이스들을 비교하고 최종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번 시그니처 6와 4번 지모 나노핏은 똑같은 제품이니까 값만 더 비싼 4번 나노핏은 최종 선택에서 제외할게요. 그리고 애플 정품 클리어 케이스는 무게나 가격대가 여기 낄 녀석이 아니죠. 바로 제외시키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 가지 종류가 남았는데 여기서는 저도 꽤 고민이 되더라고요. 결국 무게랑 두께가 제일 압도적인 1번 제로스킨 시그니처 6로 선택했습니다. 가벼운 무게랑 얇은 두께는 맥세이프의 접착력과도 직접 관계가 되므로 정품 케이스 없이 맥세이프 액세서리들을 잘 쓰려면 얇은 케이스가 중요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그니처 6의 불투명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투명한 재질의 시그니처 7과 에어제트 케이스의 무게는 비슷하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되고 저는 에어제트를 추천드립니다. 시그니처 7과 에어자켓의 재질은 거의 차이가 없는데 시그니처 7에는 이렇게 각인된 부분과 뒷면 돌기 그리고 사면 절개선이 뭔가 계속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에어제트는 부가적인 디자인 요소가 없어서 아이폰의 디자인을 그대로 살릴 수 있고 클리어한 느낌을 더욱 잘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본 제품들을 표로 정리해 둘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만족스러운 소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